이것은 스틸 스포츠?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시계는 공기왕 126900 신형 롤렉스 에어킹입니다. 에어킹을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애호가분들과 만날 때마다 시계를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또한 같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습니다. 이 시계를 짧게 만져본 저보다는 실소유주이신 구독자님의 식견이 훨씬 더 가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코닉 워치에 대한 구독자님의 평가를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스플로러가 작아지고 그러면서 베리에이션이 더 정확하게 생긴 게 아닌가. 옛날 믹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실물 보시면은 꽤 만족하시지 않을까? 클래식함과 투러치의 경계선이 잘 자리를 잡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서브마리너와 익스플로러 사이에 포지셔닝을 하는 시계가 그런 느낌이 예, 딱 잡힌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스포츠워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형적인 예, 스포츠워치. 익스에도 이 크라운 가드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크라운 가드 때문에 그런가? 사이즈랑 밸런스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게 구형의 이미지가 너무 세게 박혀 있어서 그렇던데 신형 실물 보신다면 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에어킹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도중에 출시되었습니다. 영국 왕립 공군 조종사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원래는 지금처럼 독립된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에어 사자, 에어 호랑이, 에어 자이언트와 함께 에어라인의 일부였는데, 사자와 호랑이와 자이언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왕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에어킹의 킹은 시계 사이즈가 커서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현대 시계와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 34mm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되게 큰 사이즈였다고 해요. 1957년 레퍼런스 5500부터 에어킹은 확실하게 독립된 라인으로 나오면서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1989년 예주동에 가면 종종 볼 수 있는 레퍼런스 14000이 출시되었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레퍼런스 114200, 이 시기의 에어킹은 익스플로러와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오이스터 퍼페추얼 라인과 이미지가 조금 겹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에어킹만의 색깔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롤렉스도 변화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년간의 숙고의 시간을 거쳐서 2016년 오이스터 퍼페추얼과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가진 풀체인지 에어킹 116900이 나오게 됩니다. 에어킹이라는 아이코닉 워치가 서브마리너나 GMT, 데이토나 같은 쟁쟁한 모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라인이긴 하지만, 이 구형 에어킹은 에어킹의 역사를 통틀어도 유독 인기가 없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에어킹이었지만 이번에는 변화가 아닌 진화가 필요했습니다. 2022년 페이스리프트를 시켜주는데 이것은 저의 큰 착각이었어요. 116900과 126900은 완전히 다른 지향점을 가진 시계입니다. 시계의 정체성이 달라진 수준의 변화들이 숨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형과 신형을 비교해서 보면 세 가지로 반응이 나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야?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오, 소소하게 많이 바뀌었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시계 애호가에 한 발짝 들어오셨고, 와, 완전히 다른 시계가 되어버렸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시계질을 그만하셔야 할 때가 되셨습니다. 두 개는 서로 범주가 다른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변화는 인덱스죠. 속이 꽉 찬 화이트 골드 369 인덱스에서 루미노바 야광이 발려진 인덱스로 변했습니다. 구형 39mm 익스플로러 마크 1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롤렉스도 이 인덱스 디자인의 실패를 인정하는 듯 아주 빠르게 단종되었어요. 그리고 다이얼 내부의 밸런스를 위해서 5분대의 숫자 인덱스 5가 05로 변경되었고, 시침과 초침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면서 다이얼 내부의 밸런스를 잡고자 노력했습니다. 블랙 매트 다이얼에서 블랙 레커 다이얼로 바뀌었고요. 내부 무반사 코팅이 추가되면서 단순 매트 다이얼과 무반사 코팅이 없는 글래스의 조합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조금은 툴워치스러운 모습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레커 다이얼의 투명도가 되게 깨끗한 편이라 핸즈와 인덱스가 비칠 정도입니다. 훨씬 더 쨍한 시계가 되었어요. 크라운 가드는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이버 워치 베이스, 필드 워치 베이스, 스틸 스포츠 베이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스포츠 워치가 존재하는데, 저는 이 신형 에어킹이 롤렉스 내에서 스틸 스포츠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크라운 가드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요. 다른 변화들을 같이 보셔야 해요. 러그의 너비도 변했습니다. 20mm에서 21mm로
1mm 더 늘어났는데 시계에서 러그 1mm의 힘을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시계의 이미지에 얼마나 큰 차이를 주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21mm는 물론 서드파티 스트랩을 구하는데 애를 먹는 사이즈지만 크라운 가드와 더불어 시계의 정체성을 바꾸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드 케이스의 밸런스와 두께는 같이 봐야 합니다. 우선 두께부터 엄청나게 줄었어요. 13.1mm에서 11.6mm로 구형은 두꺼운 두께를 커버하기 위해서 케이스백이 툭 튀어나온 디자인이었고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둥근 디자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헤리티지를 가진 시계 에어 킹은 하늘의 왕자의 얼굴에 뚱뚱한 통짜어리를 가진 몸에 웨딩드레스를 입혀놓은 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두께가 혁신적으로 얇아짐과 동시에 케이스백은 미드케이스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되었고 당연히 착용감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께보다도 더 충격적인 건 미드 케이스의 디자인이 바뀐 겁니다. 익스플로러 케이스의 쉐입이 아니라 서브마리너 케이스 쉐입을 따르게 되었고 서브마리너보다도 더 섹시해졌습니다. 둥근 형태가 아닌 플랫한 형태로 아주 단단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어요. 소소하게 깨진 밸런스를 바로잡고 여기에 크라운 가드, 러그너비, 두께와 미드 케이스의 디자인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바뀌면서 시계의 이미지가 완전히 급변했는데요. 구형과 신형을 동시에 비교해 본다면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계열이 달라진 시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브마리너와 익스플로러라는 강대한 아이코닉 워치와 엔트리, 오이스터 퍼페추얼에게조차 밀리고 있던 에어킹의 존재감은 이것들과는 대비되는 매력을 가진 채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변화를 느끼려면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우리는 이 시계를 보는 것조차 쉽지 않고 만져보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무브먼트 역시 변했습니다. 3131에서 3230으로 바뀌면서 48시간의 파워 리저브에서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로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좋은 와인딩감과 시간 조작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라운은 핸드셋을 쫀득쫀득하게 잡아주고 와인딩 할 때의 사각거리는 감각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데 케바케인 것 같아요. 동일한 무브먼트를 사용한 시계들을 여럿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렇게 완벽한 와인딩감을 갖고 있진 않았어요. 오버홀이나 모델의 상태에 따라서 동일한 무브먼트라 하더라도 와인딩감과 시간 조작 감각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브레이슬릿은 3연줄의 기본형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이고요. 시계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오이스터 락클라스프와 5mm 정도의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이지링크,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빌드 퀄리티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하이엔드 워치에서나 볼 법한 고급스러운 마감 방식이나 다채로운 기교가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산품으로서의 완성도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제가 시계질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롤렉스라는 브랜드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계에 입문을 하실 생각이라면, 그리고 시계에 입문하셨다면 롤렉스라는 브랜드를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브랜드가 가진 인지도나 가격 방어, 헤리티지 만듦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시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깨끗한 기준이 되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름 영상 찍는 거 보니까 애정이 있을 때 없을 때 느낌이 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맞아요. 이제 코로나 때 터졌던 뉴비들이 다시 쭉 빠져나가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좋아요. 분위기가 바뀐 게 느껴지거든요. 진짜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 남아가지고 요즘 조회수는 많이 줄었는데 댓글들을 보면 행복해요.